마광숙은 요즘 말 그대로 정신이 없다. 독수리술도가의 신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장광약주가 프리미엄 코리안 전통주로 주목받으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가 물량 요청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해외 물류 일정은 촉박하고 국내 출고분도 빠듯하다. 고자동과 오천수, 심지어 강사일을 잠시 접은 오흥수까지 술도가 일에 매달리고 있다. 아니, 내가 연예인이지 술도가 직원이야? 형수님, 나 요즘 앞치마 안에 춤 다 묻히고 살아. 흥수의 불평도 사실은 농담에 가깝다. 누구보다 독수리 술도가를 사랑하는 흥수는 이 성공이 얼마나 값진 건지 잘 알고 있다. 광숙이 대견한 마음에 흥수는 일부러 더 소란스럽게 분위기를 띄운다. 하지만 마광숙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리지만 장미애가 던지고 간 폭탄이 아직 가슴 한편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수 도련님이 그분 아들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광숙은 이틀째 잠을 설쳤다. 가슴속에서 어떤 불안감이 피어오른다. 분명히 오강수는 자신이 지켜온 가족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다른 가문과 얽힌 존재가 됐다. 그것도 신라주조 그 집안과. 한편 독고세리는 오범수와의 데이트 약속에 들떠 있었다. 며칠 전 범수의 집에서 한이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세리는 아이와 가까워졌다. 아직 엄마는 아니지만 한이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한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떠났다는 것도.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간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하지만 그날 오범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세리야, 장미의 여사님이 술도가를 다녀가셨다고 들었어. 아, 그 얘기 들었구나. 강수가 네 오빠야. 세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범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다. 세리의 가족이 장미애와 독고탁이 자신의 과거를 언젠가 들추지 않을까? 오한이가 다치지 않을까? 광숙의 가족이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다음 날 마광숙은 한동석의 호출을 받았다. 한동석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광숙을 보고 싶어 한다. 박정수와의 갈등 이후 광숙의 진심과 따뜻함에 더 깊이 빠진 것이다. 점심 같이 하자고 했더니 웬 정장까지. LX 호텔 회장이 밥 먹자는데 나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하지만 점심 식사는 금세 무거운 분위기로 바뀐다. 한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상태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연락해봤어요. 담당 의사한테. 네. 정식 보호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르신은 치료를 피하시려 해요. 이러다 더 나빠지면. 그래서요? 광숙 씨가 정식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광숙은 말문이 막혔다. 가족도 아닌 자신이? 하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대신 어르신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제 입으로. 며칠 후 마광숙은 박정수와 단둘이 찻집에 앉았다. 박정수가 대학다방이라 부르던 옛 단골 찻집이었다. 가게 안은 박정수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아직도 있네. 박정수는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다. 광숙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르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어느새 온화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저한테 그러셨죠. 딸 노릇하겠다는 말, 빈말 아니더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이요, 이제 증명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광숙은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고 보호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다. 박정수는 처음엔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광숙의 담담한 눈빛을 보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 무섭거든요. 이 병이.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 떠났을 때. 근데 그땐 시동생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어르신도 저한테 기댈 수 있어요. 그 말에 박정수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그대한테 너무 심했지. 아니요. 이해해요. 저도 딸을 잃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날 박정수는 서류에 사인했다. 정식 보호자 마광숙. 같은 시각 독고탁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소기룡의 체포로 인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었고 그 불똥은 결국 독고탁에게도 튀었다.
제가 시켜서 했다는 진술,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특히 통장 거래 내역과 내부 이메일에서 독고탁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증거 충분합니다. 회장님, 정식으로 입건될 겁니다. 그 순간 독고탁은 자포자기한 듯 책상을 내리쳤다. 다 마광숙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에 이딴 꼴을 보게 될 줄은. 광숙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독고탁. 그는 아직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다. 며칠 후 오천수와 문미수는 뜻밖의 초대장을 받는다. 장미애가 오강수, 독고세리와 함께 가족끼리 식사하자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장미애 씨가 이런 자리를? 무슨 꿍꿍이지? 천수는 미심쩍었지만 미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참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식사 자리는 곧바로 어색한 긴장감으로 뒤덮인다. 특히 오강수와 독고세리는 눈빛을 자주 마주치며 조심스러워한다. 강수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나한테 서운했던 거 이젠 다 잊자. 엄마가 부족했어. 장미애의 태도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소 연극 같기도 하다. 하지만 오강수는 덤덤하게 말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장미애는 일순 눈을 감았다. 기다릴게. 엄마니까 기다릴 자격은 있지 않겠니? 하지만 그날 저녁 장미애는 세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 여자, 마광숙 우리가 먼저 치워야 해.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의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한다. 당신의 진짜 가족은 누군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발신자 미상. 번호는 비공개. 마광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어디선가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